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은 지역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 부모님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자녀가 연말정산 때 기부공제를 받아도 되나, 이런 문의가 많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월 7일 날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8년 기소까지는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고,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는데 2019년 기소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면은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2월 10일까지 또 사업장 해당 신고서를 하라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의 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주택수가 1주택자는 월세는 비과세입니다. 보조금도 비과세죠. 2주택자는 월세는 과세고 보조금은 비과세. 3주택 이상자는 월세가 과세고, 즉 보조금에 대해서 과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을 한다는 거, 그리고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은 월세가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다 라는 거, 3주택 이상자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원칙적으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합산하고 분리과세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2천만 원 초과는 선택이 아니고 종합과세입니다. 그럼 먼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여러 소득이 있죠.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즉, 이 소득은 소득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죠. 즉, 분리과세라는 것은 이 합산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혜택을 주어지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합산을 선택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일에 장부를 기작하면서 임대사업에서 적자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수익금액을 제로로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의 월세 수입, 2주택자이면서도 월세 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3주택자 이상이지만은 월세 수입은 없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수익금액적 수익금액이 제로로 잡힙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금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어서, 즉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아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등록 가산세가 있습니다. 임대 수입의 0.2%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일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은 이 미등록 가산에는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크지 않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가산세에 비해서.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즉 5월 말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또 가산세가 붙죠.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미납부 금액의 20%, 납부 불성취 가산세가 연 9.13%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계산하면은 필요경비가 50%, 그리고 기본공제가 200만 원, 그리고 세율이 14%로 분리과세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112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만일 임대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한 결정세액이 4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즉 여기에 납부할 때 세금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장 해당 신고를 국세청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이거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근데 국세청 보도자료에 보면은 만일에 사업장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5월달 소득세 신고 때 이렇게 그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업장 해당 신고서를 하면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예를 들면 소득세 신고서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세금을 다 계산해서 이제 안내해주는 그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서를 조금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익금의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현장 확인 대상자라는 것은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이 현장 확인 대상이라는 것은 일단 월세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 단계로 세무조사보다는 굉장히 약한 단계죠. 월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 수입은 있지만은 직장 가입자 아래 피부양자로 등재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대부분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근데 만약에 박탈되면 언제부터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초소득은 이제 5월달에 소득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10월달에 넘어가서 11월분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소급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2017년도에 대해서 기속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가 부가제척 시효 안에는 언제라도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추징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관리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소득 통보가 가면은 그것이 이제 기속 용도로 소급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우리 미래적인으로 11월 달부터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부양자가 제외되는 사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자 등 소득금의 합계액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가 재산세 가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가 재산세 가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 등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네 번이 중요하죠. 예,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즉 1원이라도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은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임대 수익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박탈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가점수에 곱하기 195.8원을 우리가 곱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점수가 있고 여기 소득금액입니다.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그 소득금액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고, 그리고 재산세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에 대한 어떤 등급에 따라서 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쳐서 곱하기 195.8원 하면은 이것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또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은 우리가 215.87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인 경우, 주택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면은 필요경비를 빼면은 분리과세로 필요경비를 빼게 되면은 소득금액이 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12등급에 해당되죠. 44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해가지고 245점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산세 우리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28등급이 됩니다. 저기 2억 8,100만 원 초과 3억 1,3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가지고 681점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등급표는 건강관리공단 사이트에 있습니다. 자, 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면은 공단 사이트 민원 신청 코너에 가면은 모의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소득 금액 500만 원, 주택 시가표준액이 3억 원으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총 우리가 18만 원 정도 나왔죠. 그리고 18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 18만 원에다가 10.25% 곱해주면은 장기요양 보험료가 18,580원이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은 19만 9,890원이 나오고 월 보험료죠. 여기다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연간 239만 8,680원이 우리가 지역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만일 그 소득세를 우리가 신고를 안 하다가 3년 후에 세금이 추징됐다 하면 내야 될 본세가 42만 원이고,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추징되면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증지 가산세에서 총 합계 62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1년에 건강보험료가 24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몇 배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국세청에서는 이 소득세가 이제 얼마 정도 나온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표에서 보다시피 사실 건강보험료가 몇 배나 더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세금하고 똑같죠. 그래서 법이 개정되거나 했을 때 납세자한테 우리가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올지 미리 알려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납세자 명에서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잘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 가능성을 얼마나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임대주택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는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라든지 뭐 현금융수증 발급받은 거,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나 임대차 계약신고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 임차권 등기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신 분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안내 문자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갈 겁니다. 자, 국세청 보도를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으면은 고가 다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보도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주택을 2채, 3채 정도 가진 분한테 사업자 등록증 내지 않았다고 세무사를 우리가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은 없지만은 계속 확인하거나 안내문을 받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주택 임대 소득자인 경우에 남편이나 자녀가 연말자한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가 넘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소득금액 계산할 때 분리과세는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있지만은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9억 초과하면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즉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은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감면, 그리고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다든지 이런 사실 복잡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납세연맹에서 지병근 세무사님을 모시고 주택 임대 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의 강의인데 강의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납세연맹 정기원에 가입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